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 미디어.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꿈꾸는 능력이다. 아인슈타인과 R은 VD. 평범한 과학자에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기 위해 굳이 실험실에서 실험할 필요는 없다. 실험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천재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대부분 VD 실험을 했다. 하지만 오차가 없었다. 실제 측정한 값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인류 최고 과학자 중 한 명인 그는 VD를 하면 R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그는 VD를 하면 R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은 R은 VD 공식의 힘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아인슈타인은 전적으로 VD 실험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렌츠 박사 같은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직접 내세울 만한 실험 결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1919년 5월 29일 영국의 천문학자 에딘튼이 관측대로를 이끌고 아프리카의 케냐로 향했다. 개기일식을 관측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일식 때 태양 근처의 별은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진짜 위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관측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승리였다.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의 실제 위치를 측정해보니 아인슈타인이 VD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과 일치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성공을 거두고자 했다. 2. 아인슈타인은 VD를 했다. 아인슈타인은 VD는 R이 되었다. 생생하니 꿈을 꾸면 현실이 되었다라는 뜻.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VD를 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VD를 해야 된다. VD를 해야 한다. VD가 생생하니 꿈을 꿔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의 VD는 R이 된다. 당신의 VD는 R이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요소로 생각한다. 하지만 둘 중 누가 오는 것일까?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호텔 왕 콘래드 힐튼이 생전에 호텔 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과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던 것을 음미해보기 바란다.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과학자들이 성공은 오직 실험실에서 죽도록 일해야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VD를 하면 성공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는 느긋하게 삶을 즐겼다.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을 했고 문학과 철학에 빠졌고 여행을 다녔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물리학과 전혀 관계없는 특허국 공무원을 선택했다. 그는 하루 8시간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일로 생계를 해결했다. 그 와중에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VD를 했다. 빗을 타고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상상 속에서 실험을 하고 측정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은 실패해야 옳다. 실험실에 청춘을 저당잡혔던 사람들이 성공해야 옳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죽도록 실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VD를 한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것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VD를 한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것이다. 성공을 꿈꾸면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온다. 성공을 꿈꾸면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온다. 단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VD를 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VD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수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VD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 아닌가를 또 이제껏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 이제껏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도 당신의 인생에서 VD가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이제는 꽤 널리 알려진 제임스 네스팻 소령의 이야기를 돌아가겠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장장 7년 동안 초등학생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죄수들과의 만남은커녕 대화와 운동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네스팻 소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였다. 미쳐버리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네스팻 소령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마음속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꿨다. 골프채를 쥔 자신의 모습을, 골프장을 파르다게 덮은 잔디를, 곳곳에 서 있는 나무들을, 그 나무 위를 오르내리라 하는 다람쥐들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함께 골프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을 했던지 그는 골프 보고 촉감이 잔디 냄새와 다람쥐들이 잽싸게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느끼고 말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임스 네스팻 소령은 매일 4시간씩 상상의 18호를 돌았다. 네스팻 소령은 후자를 선택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후자. 그는 마음속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꿨다. 골프채를 쥔 자신의 모습을, 골프장을 파르다게 덮은 잔디를, 곳곳에 서 있는 나무들을, 그 나무 위를 오르내리라 하는 다람쥐들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함께 골프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했던지 그는 골프버그 촉감과 잔디의 냄새와 다람쥐들이 잽싸게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느끼고 맡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임스 넷 소령은 매일 4시간씩 상상의 18호를 돌았다. 7년 뒤 자유몸이 된 네스팻 소령이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현실의 18호를
돌았다. 놀랍게도 그는 첫 게임에서 70타를 쳐냈다.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골프는 실력을 무려 20타나 향상되어 있었다. 제임스 네스멧 소령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제임스 네스멧 소령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린다면 오늘부터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린다면 실제로도 성공할 수 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공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해운업계와 영화계에서 철저하게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해운업계의 영화계에서 철저하게 소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보라. 오나시스는 담배 장수였고 스필버그나 아무도 써주지 않는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해운업계와 영화계를 생각해보라. 유명한 선박회사와 영화사에서 매일 몸이 부서지라 일했던 유능한 인재들, 매일 몸이 부서지라 일했던 유능한 인재들을 생각해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후자의 사람들이 성공해야 옳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나시스와 스필버그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성공을 꿈꾸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기회를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적은 없는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듯한 경쟁자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했던 적은 없었는가?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숲으로 돌아갔던 적은 없었던가? 어쩌면 당신에게 실패의 쓴맛을 안겨줬던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RVD 공식을 실천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것은 성공의 기라고 부를 수 있는 VD가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VD가 하나로 빛나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만일 책으로 쓴다면 100권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생생하게 꿈꿔야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온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44페이지. 성공은 RVD가 결정한다. 성공하는 그룹과 실패하는 그룹의 차이점. 성공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 그리고 실패한 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하라면 나는 RVD 공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성공한 조직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1. R은 VD 공식을 사용해서 성공한다. 성공을 거둔 뒤 전문가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VD 훈련을 받는다. 성공을 거둔 뒤 전문가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VD 훈련을 받는다.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설립 초기부터 성공 VD를 위해서 성공하고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그룹 안에 든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앤서니 라빈스나 잭 캠빌드 같은 VD 전문가를 초빙해서 1회에 수천만 원 또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완벽하게 VD하는 법을 배운다.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T&T, 전기회사, 캠벨 수프, 도미노 피자, 선키스트, 존슨앤존슨, 제네럴 일렉트로 등이 대표적이다. 빌 클린턴,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같은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 힐러리 로뎀 같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 세계 최고의 경영자 협회 회원들, 세계 각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 안드레 아가시나 그렉 노먼 같은 최정상급 운동선수들, 톰 크루즈나 짐 케이리 같은 유성 배우들, 바네사 메이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들, 앨범을 낼 때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가수들, 미국의 육해공군 장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지불해가면서 성공 VD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VD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성공 VD가 자신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도 자신들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미래에도 역시 성공시킬 것임을 평범한 조직과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RVD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공 VD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미친 소리쯤으로 취급한다. 힘들게 일하지만 계속 평범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 그룹 대표적인 사례는 먼 곳에서 찾지 말라. 당신 옆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니, 어쩌면 당신이 속할 조직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이 그룹은 이의 양이 아니라 VD 여부가 자신들을 성공 그룹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을 택한다. 이 그룹은 이의 양이 아니라 VD 여부의 자신들을 성공 그룹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성공하기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을 택한다. 특히 그렇게 하면 사정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은 절대로 맛볼 수 없다. 반짝 성공했다가도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룹은 언제나 평범하다. 실패한 조직과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VD를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현실이 VD대로 전개되고 적절한 좌절은 실패 VD를 하기 시작한다. 지속적인 실패를 맛보다가 마침내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이 그룹의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일까? 사라진 운명에 처한 기업. 이 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일까? 사라진 운명에 처한 기업, 붕괴 직전의 가정,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실직자들, 파산자들, 노숙자들 등이다. 이 그룹의 VD 능력은 성공 그룹 VD 능력에 버금간다. 하지만 방향이 정반대다. 이 그룹은 실패 VD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그룹이 하는 일의 양이나 이 일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양은 앞의 두 그룹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항상 실패한다. 외적인 면만 보자면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한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존재까지 자신임을 모른다. 어쨌든 당신은 어떤 VD를 해왔는가? 성공 VD인가? 실패 VD인가? 어떤 VD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성공 에너지로 가득 채워야 한다. 성공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VD를 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려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듯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노력이라는 날개뿐만 아니라 성공 VD라는 또 다른 날개를 날아야 한다. 상상력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웰트 디즈니는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9살 때부터 월트 디즈니 9살 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했을 정도로 아니 말다 했다. 정도이니 말 다 했다. 디즈니는 10대 후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했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원해서 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빨리 돈을 벌어서 만화 영화사를 차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디즈니는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먼저 성공 VD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의 디즈니는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공 VD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디즈니 역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다. 하지만 희망의 돛을 올리고 이풍당당하게 출발했던 래프 5g 만화 영화 회사는 1년도 못 돼서 파산했다. 사장 월트 디즈니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원인이었다. 성공 VD를 했던 오나시스와 스필버그에게는 기운과 만남이 찾아왔던 반면 성공 VD를 할 줄 몰랐던 월트 디즈니에게는 악인과의 만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인류 실패, VD 능력을 마치 본능처럼 가지고 있다. 핵전쟁으로 파산된 지구 모습은 영화, 책 등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지상 낙원 지구 모습은 표현할 능력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류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거대한 성공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실패해서 노숙자가 된 모습은 누구나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 실패 VD 능력은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가 실제로 실패를 겪게 되면 꿈틀하고 깨어나서 우리 내면을 지배한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못나거나 때를 잘못 나서가 아니라 실패 VD로 더 큰 실패를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 또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번 실패를 하자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인 VD를 하기 시작했고 VD는 현실이 됐던 것이다. 디즈니의 실패 VD가 불러들인 실패들은 다음과 같다. 뉴스, 영화를 찍는 작은 영화사에 들어가 카메라맨은 되었지만 해고되었다. 반값을 못 내서 새빵에서 쫓겨났다. 밥 사먹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다 버린 빵을 주워 먹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월트 디즈니는 약 2년 뒤에 할리우드로 갈 용기를 냈고 실제로 할리우드에 입성했다. 아니 거지 같은 옷차림을 하고 할리우드에 도착했다. 월트 디즈니는 관찰을 잘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다람쥐에 관한 기록 영화인 페리를 찍을 때는 20여 명의 촬영팀과 함께 미국 유타주 북부 원시림에서 3년간 다람쥐만 관찰했을 정도다. 디즈니는 그 뛰어난 관찰력으로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감독, 배우, 제작자들을 관찰했다. 디즈니는 그 뛰어난 관찰력으로 할리우드에 성공한 감독, 배우, 제작자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성공 VD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해가면서 VD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월트 디즈니는 인생은 다음과 같이 RVD로 가득 채웠다. 생애 최초로
생애 최초로 성공 VD를 하면서 만든 만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6편을 만들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갔다. 앨리스 제7편에 이르러서는 인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제작 중지를 요청받았지만 자신이 성공 V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밀어붙였던 12편까지 제작했다. 그러자 인기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디즈니는 흥행 감독이 되었다. 더욱이 깊어진 성공 VD를 하면서 만든 오스왈드 시리즈 성공 전후 히트를 기록했다. 미키마우스를 제작할 때는 직원들이 디즈니를 배반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갔는가 하면 투자자들이 흥행성을 의심해서 투자금을 거두렸지만 디즈니는 밀어붙였고 이 영화는 디즈니의 성공 VD대로 사상 초유 흥행에 성공했다. 미키마우스를 만들 때부터 디즈니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을 생생하게 꿈꿨는데 4년 후에 현실이 되었다.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울 때는 320곳의 은행과 투자자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받았다. 하지만 디즈니는 그럴수록 더욱 생생하게 디즈니랜드를 꿈꾸었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미국 플로리다의 에프코 센터, 일본 디즈니랜드, 프랑스 디즈니랜드 역시 디즈니가 원님을 다해 VD했던 것이다. 이 건물은 디즈니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건설됐다. 무명 시절 월트 디즈니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할리우드 최고 영화 감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무명 시절 월트 디즈니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헐리우드 최고 영화 감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그리고 관자놀이에 검지를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내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헐리우드 최고 영화 감독이다. 훗날 자신의 VD대로 헐리우드 최고 감독이 되고 영화사까지 차리게 된 디즈니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전 직원을 스튜디오에 모아놓고 다음 의식을 요구했다. 현재 찍고 있는 영화의 성공을 생생하게 꿈꾼다. 관자놀이에 검지를 갖다 대인다. 큰 소리로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세계 최고 영화다 라고 외친다. 월드 디즈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성공 VD 없이 열심히 일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실패가 들이닥칠 수 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성공 VD를 시작하면 희망이 있다. 기적같은 성공을 불러들일 수 있다. 래프 오그램 만화 영화사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 영화사가 걸어간 길을 가고 싶다면 지금까지 성공 VD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RVD 공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일만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부터 성공 VD를 하라. 눈부신 성공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다. 당신의 가슴 아픈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성공 VD를 하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당신을 비출 것이다. 당신이 이미 성공했다면 더 큰 성공 VD를 하라. 어마어마한 성공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들 것이다. 성공은 당신의 VD가 결정한다. 성공은 당신의 VD가 결정한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방, 이지성, 지음. 사람은 생생하게 꿈꾸는 그대로 된다. R은 VD 공식의 유래. R VD 공식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유럽에서 R VD 공식을 거의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구사한 사람이 있었다. 나폴레옹이다.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전술 전략의 천재다. 카이사르, 칭기스칸, 버금가는 전쟁 영웅이다. 이 위대한 사람이 전쟁에 관해서 남긴 인상적인 말이 있다. 전쟁,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성공의 천재이기도 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자리에 올라 서구 열강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고 가정해보라.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프랑스 식민지로 코르시카에서 태어나 프랑스 황제가 되고 유럽 대륙의 황제들을 자신의 발밑에 끌어안혔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은 나폴레옹이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있다. 이 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이 임박해 지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전쟁을 상상했다. 나폴레옹 연구 권위자 중 한 사람이 믹스 갈로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을 명상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렀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 상상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종료되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이라 프랑스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런데 군대는 물자와 무기는커녕 군복과 군화 자금마저 지금마저 변변찮아 누더기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반면 그와 대치했던 유럽의 장군들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얻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나폴레옹이었다.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유럽의 지휘관들은 결코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RVD 공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필자는 한때 그가 성서에서 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책이지 자기개발 서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나폴레옹이 유년 시절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RVD 공식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경우 잠재력이 발휘돼서 평소에 몇 배 뛰어난 실력이 나온다고 한다. 교육학자의 말에 의하면 잠재력이 발휘돼 평소보다 몇 배 뛰어난 실력으로 나온다고 한다. 단지 마음으로 생생하게 꿈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몇 배나 높일 수 있다. 단지 마음으로 생생하게 꿈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몇 배나 높일 수가 있다. 이것이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에만 통하는 것일까? 인생은 그 모든 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이 매일매일 순간에 예뻐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들이 그 마음에서 여성이 매일매일 예뻐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들이 그 마음에 반응해서 외모를 실제보다 몇 배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학생이 이해력과 집중력이 나날이 높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순간 생생하게 그리면 두뇌가 그 간절함에 영향을 받아 점점 천재적인 두뇌로 변한다. 셀리맨이나 자영업자가 고객이 홍수처럼
고객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상상을 매일 매순간 진심으로 담아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은 감히 꿈꾸기조차 두려운 그런 삶도 이미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꿈꾸면 언젠가 그 삶은 살 수 있는 기회가 기적처럼 주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꿈꾸는 법을 잊어버린다. 10대 시절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회에 나와서 일과 인간관계에 인한 스트레스 속에 지낸다. 마음을 다해서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는 시간은 아예 없거나 설령 있다더라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라며 소극적으로 임한다. 이러니 인생이 풀릴 리 없다. 마음의 미래로 향해야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꽉 막혀 있으니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행동만 나오고 삶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치달아가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유년 시절의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유년 시절 경험했던 단순한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았다. 그는 음악이나 체육 실기시험에 적용하는 상상력의 힘이 인생의 모든 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불리한 현실적 조건을 보는 대신 언제나 마음속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위대한 미래를 봤다. 비록 그리 좋지 않은 성적으로 사관학교 졸업했지만 그는 수석 졸업생들을 제치고 프랑스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수석 졸업생들을 제치고 프랑스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또 식민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황제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고 반역죄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위대한 영웅이 되어 감옥문을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그러나 후일 자신의 꿈대로 프랑스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전과 달리 자기 자신의 믿음보다는 권력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서히 몰락하게 됐다. 생각해보면 위인들은 모두 나폴레옹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위인들의 공통점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링컨을 생각해보자. 그는 수천 년간 내려오는 악습인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링컨이 꿈 대신 현실을 봤다면 과연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위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RVD 공식은 우리가 유년 시절에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것이 사랑, 감사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꿈의 공식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꿈의 공식이다. 사실 우리는 RVD 공식을 터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유년 시절의 순수한 믿음만 회복되면 되기 때문이다. 세파에 찌든 마음을 버리고 옹달샘처럼 맑은 유년의 마음으로 당신의 꿈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꿈을 믿어보라. 세파에 찌든 마음을 버리고 옹달샘처럼 막디 말고 유년의 마음으로 당신의 꿈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꿈을 믿어보라.
삶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매일매일 순간 진심으로 진심만을 담아서 그렇게 해보라.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성공이 마치 기적처럼 찾아들 것이다. R은 VD 공식과 현대 물리학. RVD 공식은 어떠한가? 한가한 문학가나 철학가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무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요량으로 만들어낸 말만 그럴싸한 성공 법칙이 아니다. 또 근대나 현대의 성공 철학자들이 제조해낸 숱한 성공 이론 중에 하나도 아니다. RVD, R은 이꼬르 VD 공식은 모든 인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유년 시절의 우리들 자신이 수없이 사용한 공식이고 역사의 모든 이인들과 성공자들이 사용한 꿈의 공식이다. 어쩌면 1 플러스 1이라든지 2는 제곱 MC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데도 이 공식은 세상으로부터 그리 큰 대접을 받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천대받은 감이 없지 않다.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번 해보라. 한번 말해보라. 사람의 성공은 돈이나 학벌, 능력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꿈꾸는 능력에 달려있다. 아마도 그리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철없는 사람 취급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심한 경우 헛소리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인류는 꿈의 힘을 부정하는 바이러스에도 걸린 것일까? 어쨌든 R은 VD 공식은 역사적으로 세상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몽상가들 또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정으로 취급당해온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현대 물리학의 총화라고 불리는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원자보다 작은 어떤 미세 물질, 즉 양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양자들이 언제라도 물질과 전환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또 이 양자들이 어떤 비물질적 힘, 즉 에너지를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양자들은 지구 모든 장소와 우주 모든 장소에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다. 지금 당장 허공을 약 10초 정도만 쳐다보라.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현명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놀라운 현상과 마주쳤을 것이다. 허공 속에 구름처럼 퍼져 있던 양자들이 당신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해 당신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지점으로 미친 듯이 몰려드는 광경을 보게 됐을 테니 말이다. 양자들은 인간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한다. 그 결과 파동에서 물질로 변화한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양자 물리학의 발견한 진실이다. 물론 양자 물리학은 원자나 분자 크기의 세계, 즉 1000만분의 1mm로부터 1mm 이하의 세계를 다룬다. 때문에 그를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자 세계가 4차원이라면 현실 세계는 3차원이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하지만 4차원에서 3차원이 포함된 것 또한 진실이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물론이고 모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마지막엔 양자들만 남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자론과 더불어 현대 물리학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꿈꿨던 것이다. 조금 확대해서 가자면 상대성 이론은 RVD 공식의 물리학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RVD 공식을 인정한 대표적인 과학자들이다. 자, 상대성 이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양자론과 더불어 현대의 물리학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이고 미래의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꿈꿨던 것이다. 조금 확대해서 가자면 상대성 이론은 RVD 공식을 물리학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꿈꿨던 것이다. 다음은 RVD 공식을 인정한 대표적인 과학자들이다. 막스 플랭크 19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베르너 하이엔베르크 193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에르벤 슈레덴커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폴 디렉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볼프강 파울리 194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존 휠러 물리학자, 신조어 블랙홀 장명, 데이비드 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보자. 당신은 우연히 그림 한 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파블로 피카소 미 발표작인 것 같은 느낌을 들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루브르 박물관장은 피카소의 미발표 작품을 보증합니다. 라는 친필 보증 서류를 곁들여 보내왔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미술품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 미술품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당신은 온 힘과 노력을 집중하지 않겠는가? 피카소 피자만 들려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그가 꿈꾸는 대로 된다라는 RVD 공식은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으로부터 그 진실성을 확증받은 지극히 과학적인 공식이다. 만일 당신이 이 공식의 효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이다. 또 만일 이 공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실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공식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이 성공의 길로 들어섰음을 뜻한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64페이지. R은 VD 효과의 증언자들, 삶을 통해 증명한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말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역시 인간의 말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각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수천 수만 가지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누구라도 마음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의 말은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1. 꿈을 이루는 법, 탐구하기 위한 화려한 성공을 보장해준 직업을 벌인 사람. 또한 실제 10년 넘게 정진해서 그 비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세상에 나누어 죽은 사람. 40여 년에 걸쳐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시험된 결과 당신이 하는 말은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내 말에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하시오 라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소나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람. 자신의 신념을 30여 년간 실천해 놀라운 결과를 얻고 그 신념에 세계 20개국 100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만든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무슨 말을 한 걸까? 제임스 알렌은 1864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2년에 돌연 성공적인 경영 컨설턴트 삶을 버리고 영국 남부 해안가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10여 년간 정진을 거듭해 어떤 비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렸다.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을 팔렸다. 이것을 오늘날의 금전가치로 한 사람의 약 1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그 인세를 받지 않았다. 자신이 발견한 비법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데 돈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죽고 난 뒤 그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제임스 알렌이 발견한 꿈을 이루는 비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사람은 그가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었다. 맥스웰 몰치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인격도 변화하고 인생까지 변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이 현상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60세가 되어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하루에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는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이제껏 40여 년에 걸쳐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 실험되었다. 그리고 몰치의 주장을 따라 이 성공을 거두고 그 제자가 되어 맥스웰 몰치 전도사가 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지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텐 케네디는 말더듬이었다. 어느 날 그는 맥스웰 몰치 박사의 이론을 접하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그는 오늘날 1회 강연에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는다. 말더듬이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결과 세계적인 강연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댄 케네디가 강연한 내용은 주로 RVD 공식, 맥스웰 몰츠 표현에 따르면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것이다. 그 팩스와 주소 및 홈페이지는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공급한 사람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32쪽을 참조하라. 그는 사이코 드라마틱스의 궁금증이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잭 킨필드는 대학 시절 내내 깡통에 든 싸구려 토마스 페이스트를 안전 국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
집이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속했고 그 자신도 돈을 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전교생이 슬럼과 흑인인 시카고 남부 한 고등학교에 부임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R 이꼬르 VD 공식을 알게 됐으며 30년 넘게 그것을 실천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세계 40개국의 8천만 명이 넘는 독자를 가진 작가가 됐다. 오프리 인프리 쇼를 비롯한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자가 되었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대 그룹의 빗발치는 강연 요청을 받는 인기 강연자가 되었다. 잭 캔필드는 R 예꼬르 VD 공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50개 주와 세계 20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R 이꼬르 VD 공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제자들 중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판매 기록을 경신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평사원에서 최고 경영자로 승진한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다. 스타 배우, 스타 가수, 스타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 선거에 압승해서 정치계로 입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한마디로 잭 캠빌드로부터 R 이꼬르 VD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참고로 덧붙이면 잭 캠필드의 R 이꼬르 VD 교육 성공 사례는 미국의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방영됐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69페이지 우리의 뇌도 꿈꾼다. 챕터 7 세망신경계 RAS 당신은 뇌의 깊숙한 곳에 세망신경계가 있다. RAS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권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뇌로 하여금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하게 한다. RAS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정신장애의 일종인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잃게 된다. 한편 RAS는 뇌 속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1초에 약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한다. 그렇게 RAS는 뇌의 정보 혼란 또는 정보 과잉 상태를 막고 뇌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인류 RAS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는 원시시대에는 맹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인류 역사를 100으로 볼 때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고작 8에 불과하다고 한다. 항상 생명의 유혹을 받았고 그 결과 두뇌의 초점이 오로지 생존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위험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심과 부정이 필요하다.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일단은 맹수가 아닐까 의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긴장을 늦추거나 사람을 믿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살다가는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습격당하기 십상이다. 원시시대나 전시에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았다. 하지만 현대는 다르다. RAS가 긍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생존할 수 있고 번영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적으로 간주하는 회사를 생각해보라. 이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는 의도적으로 크레임을 거는 고객마저 사랑으로 감싸 안아 감동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회사만이 살아남고 성장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RAS 초점이 믿음과 긍정에 맞추어진 조직과 개인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원시시대의 RAS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호출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 걱정부터 한다. 내가 큰 칭찬을 해줄 거야. 아니면 내게 멋진 프로젝트를 제안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 전문의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말한다. RAS 초점이 부정적인 정보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은 그냥 생존조차 힘들다고. 만일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와 뇌의 특성을 이용해서 RAS를 긍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가라고 말이다. RAS. 한편 RAS는 뇌 속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1초에 약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한다. 그렇게 RAS는 뇌의 정보 혼란 또는 정보 과잉 상태를 막고 뇌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뇌 전문의에 따르면 인류의 RAS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는 원시시대는 맹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는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RAS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는 세망신경계 RAS 조직 활성화 체계라고도 함. RAS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권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뇌로 하여금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하게 한다. RAS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정신장애의 일종인 AD, 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를 앓게 된다. 한편 RAS는 뇌 속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1초에 약 1억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한다. 그렇게 RAS는 뇌의 정보 혼란 또는 정보 과잉 상태를 막고 뇌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세망신경계와 RAS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입속에 방금 자른 레몬 한 조각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봐라. 그것을 힘껏 깨문다고 상상해봐라. 정상인이라면 입속에 침이 고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 뇌가 실제로 신맛을 느끼고 침을 내보내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체면이다. 사람을 체면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고드름을 몸에 갖다 대면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쇠꼬챙이라고 말하면 접촉된 부위에 물집이 잡힌다. 뇌가 체면 상태의 상상을 현실로 인지하고 피부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다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지만 신체 상태는 정상인 여자 환자가 자신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자로 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목소리와 행동 거지가 남자로 변하고 정상이던 혈당 수치가 당뇨병 환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 역시 뇌가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뇌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당신이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는 당신이 실제로 성공했다고 믿게 된다. 그 결과 RAS로 하여금 성공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서 자신에게 올려보내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실패와 관련된 정보는 들어오는 즉시 삭제해버릴 것을 명령한다. 성공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일까? 자신감, 카리스마, 실천력, 행동력, 결단력, 리더십 등이다. 즉 당신이 R은 VD 공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리더의 사고방식과 행동력을 저절로 갖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 VD가 세망신경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가를 잘 보여준다. 연구진은 동일한 지적 수준의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다음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A그룹,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뒤 과제를 한다. B그룹, 그냥 과제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A그룹의 과제 수행 능력이 100%의 정확도를 보였던 반면 B그룹은 55%의 정확도밖에 보이지 않을 못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혹시 회사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매일 시간을 내서 회사를 주름잡는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RAS가 뇌의 초점을 리더십과 타고난 업무 능력에 맞추고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사자처럼 돌진하는 인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은 꿈이 무엇인가? 혹시 몇 년 안에 10억 원을 벌어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 시간을 내서 10억 원으로 자선사업을 하는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꿔라. 그러면 RAS가 뇌의 초점을 10억 원과 자선사업에 맞추게 되고 당신은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RAS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코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치곤 했던 기회를 잡게 된다.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10억 원을 자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추게 된다.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매일 시간을 따로 내서 두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라. 그러면 RAS가 활성화되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눈에 빠져들 만한 매력과 분위기를 발산하게 된다. 오래지 않아 당신이 꿈꾸는 그 사람은 당신이 더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매일 시간을 따로 내서 두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라. 그러면 RAS가 활성화되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눈에 빠져들 만한 매력과 분위기를 발산하게 된다. 오래지 않아 당신이 꿈꾸는 그 사람이 당신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미래기업과 R=VD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신경과 교수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문위원인 리처드 레드텍 박사는 12권에 이르는 두뇌 관련 저서를 펴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박사 말에 따르면 전두엽에는 미래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 이 부위는 말 그대로 두뇌로 하여금 미래를 기억하게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억한다니 이 무슨 소리인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억한다니 이 무슨 소리인가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에 의해 밝혀졌다시피 시간은 꼭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얼마든지 과거로 흐를 수 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두뇌의 능력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현대과학이 밝혀냈듯이 두뇌의 능력은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무의식이라는 편리한 이름을 붙여놓고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뇌의학계, 물리학계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뇌의학계와 물리학계가 따르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기억으로 전환시켜 전두엽에 저장해 두고 있다. 성공에서 이를 두고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 성공을 위해 내려간다라고 표현한다. 성공의 열망은 전두엽이 미래 기억을 통해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생겨난다. 즉,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 있는 사람만이 지금 성공 꿈을 갖는다. 따라서 성공을 향해 올라간다는 표현은 적당치 않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분투한다, 발버둥친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이 확정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면서 보낼 수 없다. 그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자신이 성공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공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을 향해 올라간다 라는 표현 대신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옳다. 종교적인 논란은 많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책을 자기계발계의 불멸의 명성을 얻는 로버트 슐러 박사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성공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만일 당신이 성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미래 기억이 현실화되려면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성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두뇌가 미래 기억을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두뇌가 미래 기억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격을 인식한다. 두뇌가 미래 기억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격을 수정표로 한 오류로 인식한다. 두뇌가 오류 수정을 하기 위해 무의식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두뇌의 주인에게 미래 기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불구의 의지력, 차원이 다른 지혜 같은 내적인 능력이 말이다. 미래 기억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메워진다. 미래 기억이 실제 현실이 된다.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R=VD 공식을 실천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는 리처드 레스텍 박사, 다니엘 G, A. 아이먼 박사,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 같은 세계적인 뇌의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자신이 되고픈 어떤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매일 생생하게 꿈꾼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되고픈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매일 생생하게 꿈꾼다면 두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두엽의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력하게 활성화되면서 꿈의 전기 신호를 무의식의 세계로 자극적으로 쏘아댄다. 지금 내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안에 내 주인의 진정한 모습이 들어 있으니 어서 빨리 그걸 이루라고 말이다. 그러면 무의식은 기지개를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정지 상태로 머물게 되고 이 역시 전기 신호로 전환되어 무의식의 세계로 보내진다. 내 주인에게는 특별히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잠들어 있으려는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지금 당신은 무의식에게 어떤 정신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북일미디어 7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